아, 오늘 제 기술 독립군 제 90차 웨비나입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우리 빈센트 심, 한국명으로 심성식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마침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주제를 제가 좀 끼워 넣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좀 양보를 받아서 오늘 얘기할 부분이 넥스트 메타버스 웹 3.0 인터넷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 빈센트에게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한국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넥스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회를 주신 독립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뉴질랜드의 글로벌리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영문 이름은 빈센트 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웹 3.0인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용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고민했는데 웹 3.0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개인화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화. 그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좀 정립을 하셔서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오픈 SNS 플랫폼에 연동이 되고 메타버스에 연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 많은 주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많은 토론과 문제인식 또 솔루션들이 있는데 제가 2010년에 넥스트 웹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내용에 이제 그런 넥스트 웹이 어떻게 갈 건지 2010년에 이제 제가 책을 출간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사례를 예상을 해서 미리 제가 지금 적었던 책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하고 플러그인이 어떻게 되고 그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그 솔루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 시민 중심의 기술 혁신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를 연결을 통해 새로운 정보 세상을 만든 그러니까 웹 2.0이 기존의 지금 세상인데 웹 3.0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바꾸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을 실제로 그 개방, 공유, 분산, 인터넷 혁명으로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주체로 메타버스를 만들고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해가지고 이런 소비하고 유통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좀 뭔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업체들이 대부분 온라인의 그 업체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프라인이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업장들이 온라인의 어떤 배달 대행이나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모든 그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트랜스폼의 형태가 조금 온라인 중심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넥스트 형태로 실제 이제 가상 공간이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는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디지털 트윈과 이제 가상 세계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디지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의 그 형태는 이 종속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속형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 뭐 앱을 만들든 어느 누군가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시작된 게 2010년 11월 25일 날 여기 보이시는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그 앱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앱으로 연동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실제로 애드로이드 앱도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앱이 30% 수익이 올렸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뭐 그 누구도 뭐 실제로 뭐 그 거부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미 다 앱에 종속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수익 구조가 다 이제 돼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도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또 앱을 개발자가 개발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이런 참여형이 누가 이제 참여할 수 있냐, 이 부분들도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백그라운드로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게 그 웹 3.0에 대한 개념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 저 위에 그 1.0 사업자하고 그 컨텐츠 생산자가 실제로 1.0 웹 1.0에서는 같았고요. 소비자하고 분동이 되어 있는데 웹 2.0에서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었거든요. 웹 3.0은 사업자와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사람들이 연동된다는 거죠. 이거를 서비스 부분으로 이제 그 1차, 2차, 4차 산업혁명으로 본다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데이터의 그 흐름도 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의 어느 정도의 그 기계혁명에 보면 태동 단계, 그 다음에 전기혁명이면 정보통신의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2.0은 정보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의 발전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3.0은 이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 등장이 나오고, 결국 이제 그 정보의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다는 것이 이제 뭐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슈로 웹 3.0에 나와서 그러면 사업자와 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정보 창작자가 스스로 어떤 부분들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콘텐츠 생산자는 소비자를 실제로 그게 이제 사업에 가서 디지털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게 가능하구나 하고 개념적인 거를 블록체인이 열어놨어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이슈를 만들었고, 결국 이제 3.0이라는 개념들이 웹 2.0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사업자가 과연 누굴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그 사업자라는 거는 지금 현재 2.0에 있는 사람들이 2.0에 있는 사업자가 그 실제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온다는 뭐 실제로 지금 뭐 영상으로 뭐 하겠지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자들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과 3.0 사이에 그 사업자가 소비자와 컨텐츠 생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념적인 게 필요하다. 그게 AI나 시멘텍 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그 사업자가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는 형태까지 만들어지는 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3.5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는 4.0에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2020년 저희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킬러 앱을 한번 보세요. 2020년 킬러 앱 M2M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IT 잡지에서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뭐가 킬러 앱일 거냐 이런 게 나왔는데 킬러 앱은 M2M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데이터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클라우드인데 이게 다 IoT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IoT 지금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킬러 앱에서 M2M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M2 앱은 멀티 투 멀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SNS가 진화가 돼서 M2M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SNS는 그 기존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릴레이션에 대한 관계가 서로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2020년부터 30년은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게 메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패러다임으로 컨버전스나 이런 부분들이 O2O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메타버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IoT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M2M, 컨텍스트, O2O 제가 영어를 계속 어려운 걸 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컨텍스트 중심 이런 그 중심의 M2M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구조의 메타버스가 돼야 된다는 결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웹의 디지털화 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지 보면 블록체인이 이미 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저작권, 음악 저작권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거대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수많은 컴퓨터들이 지금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초고대 참여형의 진전의 인터넷 구조가 이제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되냐면 개인의 정보와 소유권들이 그 안에 NFT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보시면 이런 네트워크가 결국은 발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까도 좀 제가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 왜 3.0이 사업자 기존의 그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사업자들이나 또는 기존의 그 기업 모든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나 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냐 물어보면 다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힘들다는 뜻이 뭐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어떤 그 커런시 위주의 투자 개념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투자라는 개념이 그 투자 개념으로도 그냥 나와서 이번에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문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많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어떤 웹 3.0에 기반한 어떤 부분들에서 산업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데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기업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은 매일매일 뭔가 생기니까 개발 비용들이 엄청 증가되는 거죠. 앱을 보더라도 두 개가 생기잖아요. 안드로이드하고 iOS 앱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다 개발해야지 기업이 또 진출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정보 유출이 플랫폼마다 연동이 돼서 점점 더 많은 정보 유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적재산권이나 정보관리에 대한 입장은 정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 다이나마키가 좀 나와야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NFT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데 왜 자꾸 NFT 쪽으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좀 이질감 생기고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저희는 그럼 정보 생산자, 소비자, 사업자가 어떻게 그러면 연동되고 균형 있게 발전되느냐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해결 과정은 그러면 기존의 인터넷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메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메인을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도메인에 대한 문제. 자, 지금부터 보면 대부분 다 도메인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게 구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도메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종속되는 것은 결국은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앱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게 된 거죠. 그러면 옛날에 4차 산업혁명에서 해결 과제가 뭐였냐면, 인터넷 주소를 어떻게 결정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되면서 비동기적인 정보가 동기적으로 변하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의 인터넷은 결국은 뭐냐면 도메인을 어떻게 주소를 결정할 거냐,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을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점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게 나오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왜 비동기가 동기적으로 되고 의미적 기반이 왜 도메인에 연결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심스리티 커넥티브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컨셉이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에 대한 매시업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과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의 반대는 뭐냐면 집단지능입니다. 근데 집단지능은 매시업이 돼야 된다. 제가 매시업이 왜 돼야 되냐,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융합이라는 기존의 인공지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 들어가는 것은 뭔가 하면 인테그레이션도 아니에요. 인테그레이션은 AI가 할 수 있어요. 컨버전스도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시업은 AI가 할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탄생시키고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분야의 구분이 없고 분야의 제한 없는 형태로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인테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수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삽하고 붙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게 컨버전스나 기능의 결합, 기능의 추가에. 근데 매시업은 하나의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그 저울에다가 뭘 달았더니 이것이 새로운 형태로 함량이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치면, 이 저울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분야 또는 이런 앱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분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매시업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매시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문 분야, 과학기술 분야, 저희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나 실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어느 정도는 있다고 치면, 저희는 2가지도 융합이 되지만 3가지도 융합이 되고, 기술혁명, 경제혁명, 인문혁명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을 통해서 매시업을 분야별로 다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IT적으로 매시업이 된 그 사례는 뭐냐, 저 설명을 드리면, 블로그하고 SNS를 융합한 게 트위터입니다. 기능을 쓰신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융합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트위터가 왜 이렇게 발전됐냐면 그 융합에 새로운 분야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트위터는 굉장히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제 뭐냐면, 왜 원도메인으로 하냐, 저는 원도메인 하지 말고 2개의 도메인, 3개의 도메인이 연합이 돼서 멀티 릴레이션이라는 융합을 만들자. 제가 주창하는 게 그거고요. 그걸 또 다시 하이브리드 웹 XR,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기능이죠. 웹으로 연결되는 웹 XR로 연동해서 또 다른 형태의 넥스트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융합에 대한 것들이 점점 좀 진화가 돼서 결국은 기존의 메타버스와 넥스트 메타버스가 합쳐지면 유비쿼터스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게 4.0입니다. 사례를 제가 몇 번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뭐냐면, 자, 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웹과 웹의 만남이다. 도메인 소유주가 다른 사람끼리도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융합에 대한 기초적이고 새로운 매시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존의 페이스북, 트위터는 only 오너가 하나예요.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톡 하지만 주인은 누구냐면 카카오톡 오너 회사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SNS를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다른 도메인과 그 다른 SNS에 연합돼서 3차원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프로그레시브한 소셜 웹이고 융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진보적으로 만든 거죠. 그것이 이해된다면 이게 뭐 건강에 대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안이 안 오잖아요. 뭐 이게 이 융합은 전 모든 분야에 그렇죠. 종교적인 부분에도 나오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래야 마음의 편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설명드리면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데이터가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난리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되죠.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예약을 이제 침대에서 딱 모든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침대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유비쿼터스 웹인데 병원에 갔더니 그 침대 정보가 연결돼서 그 침대에 있는 건강 정보의 로봇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혈압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메시업의 컨셉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람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게 내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나를 찾아오는 거죠. 데이터가 나를 찾아와서 나의 맞춤 정보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가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죠. 지금 아이콘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쓰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100개의 아이콘을 다 그 뭐 앱에서 다운로드 했는데 쓰시는 건 몇 개예요? 3개, 4개밖에 안 없을 거예요. 그 3개, 4개도 그냥 근데 이 융합은 뭐냐면 100개의 그 아이콘들 그 앱에 나오는 것들을 다 융합시켜서 나에 맞게 데이터를 한번 융합해보자. 그러면 그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로그인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융합에 대한 그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핸들링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융합 플랫폼에 연결돼서 그 데이터들을 카타로그화시키고 명함이나 브로슈나 이런 쿠폰이나 웹사이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참여형 형태로 나와서 결국 실시간 되면서 제가 공유적인 그러면 3.0의 특징은 뭐냐면 실시간 모바일 의미 검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3.0을 할 때 실시간이 되고 모바일이 되면서 의미 검색이 되는 시멘틱업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이슈죠. 그러면 기존의 SNS를 모으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도메인에 의해서 SNS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SNS를 만들어서 자기 도메인으로 연동되면서 각각의 웹과 웹이 그러니까 자기 SNS의 주인이 되면서 그 주인끼리 서로 만나서 융합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결국 소비자나 이런 분들은 결국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나를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융합되는 정보들은 어떻게 올까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맞게 됩니다. 기존의 고객이 원하는 거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맞게 그냥 한 번에 오면 저는 땡인데 사람들은 지금 전체를 보시면 계속 이걸 올려요. 이걸 왜 할까 제가 봤더니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데 사람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계속 올려서 데이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뭘 찾는지도 이제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나를 찾아오는 과정으로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유 경제 시대에서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만드는 구조가 이런 구조여야 돼요. 보시면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데이터 수집이 되면서 같이 창출이 되면서 저장 분석이 빅데이터가 되고 메타버스가 연결되면서 그게 인공지능의 가치 창출이 맞춤이 되는데, 여기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는 거,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게 저희가 가진 기술이에요. 도메인을 뭐든지 원하면 만들어주는 기술이 저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자 도메인을 다 분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쓰게 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세상들이 오르는 게 결국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하는 게 스마트 큐브입니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SNS로 연동되면서 그 SNS가 각각의 개별적인 도메인들이 연동되는 형태로 돼서 웹과 웹이 연동되는, 융합되는, 매시업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솔루션으로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기존에는 뭐 중앙 직주적이니까 넥스트 웹이 실제로 플랫폼 컴퍼니고 원도메인으로 시작되는 거는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디센트럴라이즈는 뭐냐면, 이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웹 3.0은 블록체인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걸 들어가지 하면서 점점 이제 그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안 쓴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앙 집중을 완전히 넥스트 웹으로 바꿔서 멀티 도메인으로 만들자. 당신들이 도메인을 만들고 당신들이 오너가 돼서 그거를 융합시키자 하고 웹 3.0을 저희가 만들면 그게 디센트럴라이즈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 디센트럴라이즈 인터넷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타버스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기존의 개념은 Y가 야후가 시작해서 Y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개념은 ABCD라는 기업체가 다른 기업들을 뭐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연합되면 이게 뭐 다른 Y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Y가 갖게 되죠. 근데 디센트럴라이즈 인터넷 저희가 만든 건 뭐냐면, 저희는 모든 것들을 빌딩 도메인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Io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오브 띵입니다.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저희 빌딩 도메인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 노란색은 강남구에 있는 빌딩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서초구에 있는 빌딩이에요. 자, 서초구에 있는 빌딩에 T라는 어떤 유저가 T에 가입했어요. T라는 도메인에. 그런데 이 사람이 H라는 강남구 빌딩에 와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포인트도 죽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T와 이 H가 센트럴라이즈에 영향 없이 그냥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개념의 그 근본이고 융합된 솔루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블록체인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수많은 영역을 사람들한테, 우리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오픈 SNS 플랫폼이다. 그러면 단 한마디만 붙어 있어요. 오픈 SNS 플랫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상관없이 도메인만 따면 SNS 플랫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나 전문이나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도메인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거기에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트위터 기능이 있고 페이스북 기능이 있고 싸이월드 기능이 있어요. 개인 페이지들이 연동이 되고요. 마켓플레이스가 연동이고 나중에는 블록체인까지 다 연동되어서 한 도메인만 가지면, 자기가 계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자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생산자 중심 사업자와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가 수평적인 관계예요. 저희 플랫폼을 나중에 쓰시면 알겠지만 생산자의 UI와 사용자 UI, 사업자 UI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동되는 구조들이 다 그렇게 연동돼서 QR이나 AR이나 VR로 연동이 돼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개발 비용도 우선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저희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계속 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토콜을 만들 거냐.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 설명을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로 정했어요. 너무 많은 거라서 그러면 이걸 형태로 딱 두 가지로 정했는데, 자, 리안 솔루텍에는 전기 회사가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SNS, 오픈 SNS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플랫폼은 정보가, 전기 정보가 들을 거고 서울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 포털에 올드파워라는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서울의 포털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한 번 입력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은 호리젠탈, 수평적인 관계. 그다음에 전문은 버티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융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전문이 버티칼이고 호리젠탈이 실제로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융합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확대를 해서 메타버스로 만들었더니 결론적으로 뭐 엄청난 형태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그 공간 분양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은 지금 전부 2.0 방식으로 원도메인에서.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빌딩 도메인을 수십만 개 만들어 놓고 동시에 스타트 시킵니다. 누가 먼저 이걸 완성시킬까? 뭐 자명한 일이에요. 저희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 호리젠탈 영역에서 그러면 지역 포탈로 한번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버티컬이 만나는지, 제가 개인화가 왜 3.0이 왜 개인화인지 첫 마디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개인화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역에 대한 개념이 결론적으로 저희 오클랜드 지금 스타트를 시킬 때 오클랜드 포탈은 노쇼 시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누카우 시티가 스타트 시켰어요. 그래서 지역 포탈을 한 다음에 수직 포탈, 버티컬 포탈을 만들었더니 서치를 저희가 진행했어요. 그래서 서치에 진행됐는데 모든 컨텐츠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노쇼소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서 고해를 들어오면 개인화가 돼요. 여기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개인이 그 사람 자기는 교회에서 관심 있다 그러면 교회 그 설교가 들어올 수 있죠. 그걸 확대시켜서 제가 더 확대시켜 볼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에 지역 포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쿨에 대한 버티컬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스쿨 개념으로, 자, 지역으로 개념 어떻게 갈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더 많아지고 엄청난 형태로 더 진행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런 스쿨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국내 학교, 해외 학교, 동창회가 버티컬로 다 들어온다고 치면 그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디에 들어가요? 각자 수평 포털에 다 자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구조들이 학교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전 세계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업도 연동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버티컬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 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야, 학교야. 우리 선택만 하면 정보가 메타버스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게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AR 기능인데, 자, AR의 형태가 뭘까요? 나는 이미 세팅을 했고 내 정보를 내가 좌표값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좌표값에 의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앱을 딱 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죠? 수많은 정보, 지도 한번 보시면 그 내가 요만한 빨간색만 찾는 거는 뭐 찾을 수 있어. 근데 막 갑자기 엄청난 정보가 밑에 내려오잖아. 나는 엄청난 그 헷갈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봅니다. 그걸 형태로 좀 더 그 VR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키면 그게 이제 익스텐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VR, AR, 뭐 MR, X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적인 설명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VR에 대한 그 개념이 결국은 뭐냐면 그 버추얼리티라는 개념이고요. 완벽하게 그 가상의 공간이고요. 어그먼트 리얼리티는 실제로 이제 이게 진행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실제 상황과 연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5분 근데 남았습니다. 네네. 신 대표님 5분 남았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VR 익스텐드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그 설명을 드려서 이 익스텐드 리얼리티가 어떻게 가는지를 제가 하나의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5분 남았으니까 그 익스텐드 리얼리티를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러면 그냥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익스텐드 리얼리티라는 개념 시간이 뭐 제가 이제 어쨌든 융합 개념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 A라는 사람이 제인이라는 아줌마가 그 올즈밸리에 한 번 로그인으로 이제 이런 그 앱들이 뜨고요. 그래서 마이스터 레스토랑 존을 들어가면 메타버스가 어떻게 뜨냐면 요 그림 보이세요? 네. 요게 제인이랑 아바타고요. 그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가 자 기존의 저희 플랫폼은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주소 개념으로 ENC 빌딩, 구로구, 서울에 이게 호리젠탈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메인화 시킬 수 있죠. 그럼 빌딩 도메인이 ENC 드림이고 구로구가 올즈밸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올인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 ENC 빌딩의 2층에 있는 찡띠엔 사장이 짬뽕 메뉴를 올렸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프로모션해서 9,000으로 뭐 5,000으로 바꿨어요. 비가 와서. 그러면 이 제일이라는 여자가 마이 레스토랑 존의 구로구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 구로구에 이 아바타가 지나가면서 그 아바타의 그 ENC 빌딩은 앞으로 진행할 때 자동으로 짬뽕이 뜨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없어요. 이 제인이라는 여자가 원하는 것만 뜨는데 9,000으로 바뀌어요. 10,000원짜리가 9,000으로 바뀌게 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리얼타임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꿨는데 리얼타임으로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연동되는 게 가능하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디지털 트윈들이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이 되고 의미 기반이 돼야 된다고 설명이 드렸잖아요. 도메인 주소가 다 의미이니까 이게 주소 개념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 저희는 알아요. 그러니까 신텍스 일반 시멘텍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영상이 좀 안 돼서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만의 메타버스 개인 4차 서명 초연결 개인화로 평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 평등에 대한 검색 엔진 나만의 메타버스가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네. 제가 예. 하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40분을 얘기를 하고요. 우선은 질문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보면은 제가 네. 이해하기에는
우리 스마트 큐빅이 본질이 오픈 SNS 플랫폼으로 제가 정의를 하면 되는가요? 네네네. 한마디로 맞- 그렇습니다. 한 줄로 얘기를 아까 제가 항상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로 얘기해야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 네네. 본질이 네. 오픈 SNS 플랫폼 맞습니까? 네네네. 근거는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드 인터넷 맞습니까? 네네네. 네. 그다음에 한계는 지금 아까 3.0, 3.5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를 좀 가지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까? 저희가 초기 단계죠. 어쨌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네. 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아까 쭉 본질과 근거와 한계 이게 삼리은이에요. 제가 모든 기술이 오면은 막 이렇게 몇십 년씩 하셨던 부분을 본질, 근거, 한계를 완 센텐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 네네. 김영인 지금 박사님, 네. 쓰다가 예. 우리 저 빈센트 씨님 전공이 무엇인지 이런 플랫폼 사업을 설계하고 이거를 DNA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차원에서 뭔가 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낸 거에 제가 감동하고 찬사를 이게 보내면서 한 몇 아유,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설계된 게 제대로 구동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컴퓨팅 파워인데 네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근본적으로 그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킹 또는 뭐 약간의 뭐 연동 기술을 가지고 어딘가에 지금 서버를 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네네네. 저 부분하고 AI를 지금 저희는 이제 국방 AI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국방대 중앙대에서. 네. 근데 그 AI를 지금 그 메타버스 넥스트 메타버스에 네. AI 기술을 어디에 그 붙이는 것이 그 뭐 네. 그림상에는 대략은 나오는데 그 O2O상의 새로운 그 저기 메타버스 세상 안에 그 안에 어디에 그 저기 AI 뭐 AI가 뭐 아시는 대로 일종의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네.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진흥화시켜야 지금 하시고자 설계한 게 그 뭐 빠르게 또는 뭐 저기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저기 통합이 되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 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선 뭐 저희가 진행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뭐 데이터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아마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아마존이 서버가 버텨주는 걸로 저는 이제 진행해서 서버가 못 버텨주면 저희한테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저희는 사용량만큼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버 이게 이제 디센트럴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로컬라이징이 되는 호스팅을 다 연결해서 한국에는 한국 서버 연동해서 아마존과 이렇게 연동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어떻게 이게 다르냐. 사실은 인공지능은 결국은 목표가 뭐냐면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텍 개념은 사람이 먼저 기계가 알아듣는 구조로 프로토콜화 시켜서 집단지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붙이면 데이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부족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사람 위주의 뭐랄까 인공지능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위주의 그러니까 머신 위주의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좀 추상적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이 아니라
집단지능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인공지능을 거기에 얹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더 데이터를 더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메시업은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업의 창조 기능을 먼저 하고 그 메시업 창조 기능을 기계에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팔로우업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채팅방 올라온 거 일단 오병훈 대표님 얘기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시나요? 완성을 위한 구축 비용이 완성을 위한 필요 시간. 아, 채팅방 봐주세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는 못 보고요. 제가 아니요, 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네네. 그 수익 모델은 저희가 지금 현재 IoT 인터넷 오브 띵을 만드는 기술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메인과 이런 것들은 지역 포탈 40개 정도, 버티컬 포탈 뭐 40개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저기 80개 이상의 도메인들이 전 세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 트레이드라는 건 사실은 온라인으로 그 중고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고 거래를 기존의 그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1km로서 2.0 방법이 아니라 자기 소유, 자기 SNS로 거래가 되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금 디지털 자산 개념으로 계속 도메인화 시켜서 오프라인과 연합시키는 개념으로 오프라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스탬프 기능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마이라는 개념, 마이 SNS, 마이 프렌드, 뭐 마이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볼 수 있게 다 지금 저희가 융합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장비라든가 이런 데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되면 그 장비가 더 팔릴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네. 완성을 위한 구축 비용 및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7월 6일 날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그 헤드쿼터가 바뀌어지고요. 그 투자님이 저희 발표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제안이 계속 여기로 들어와서 그 제안대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 아마 올해 말에는 이제 그 프리세일 이제 일반적으로 랜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희 솔루션을 가입할 수 있는 그 광고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아마 거의 그런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 랜딩이 되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도메인들을 뿌릴 겁니다. 비행기가 뜨면 이제 도메인들을 막 뿌리면 거기서 C가 자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오픈 SNS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까지 가는 것들을 스스로 구축을 할 수 있게 진행됩니다. 구축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제가 지금 이제 이코노미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구축 비용은 이제 한 달에 5만 원 이제 내시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건 이코노미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형, 네트워크형, 플랫폼형 이제 그 최대 언리미티 버전은 2천만 원 정도. 기업에서는 2천만 원 정도 쓰셔야지 이 플랫폼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탁정화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신 구글이 AR로 접근하면 바로 할 것 같은데 경쟁사들 상황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나오셨네요. 제가 그 한 가지 뭐 말씀드리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2.0 도메인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멀티로 바꾸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2.0은 3.0을 구분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구글이나 이런 죄송합니다. N사나 G사나 이런 그 회사들이 멀티 도메인을 쓰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엑스포트 하는 형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다 이렇게 변동이 돼버리는 그런 개념. 근데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시작이 달라요. 디센트럴로 시작할 거냐, 센트럴로 할 거냐, 이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좀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 지금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네, 네. 제 화면 지금 비정형 데이터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화면 최근에 좀 설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초가속이라는 책에서 나온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빅데이터 시대가 왔는데 사진, 동영상, 소리, 소비자 선호도, 의견 등 오감과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 사실은 의식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고 저는 오감을 IoT 인공 감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교수는 99%, 99.9999%는 전부 비정형 데이터다 이 세상에. 특히 구글이나 메타, 네이버 같은 데는 라벨링 데이터 일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관심 있고 우리 빈센트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이 7번에 가면은 초가속 시대에서 소비자 선호도 예측 자극 조정하는 경험 부분을 우리 SNS 오픈 플랫폼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네. 응? 그러니까 제가 그 세스에서 음.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선호하는지 사람들의 기업들의 프로젝트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걸 제가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정형 데이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관계성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M2M의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 M2M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개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비정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M2M의 컨텍스트가 붙어지면 데이터의 그 팔로우들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는 완벽하게 100%도 일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게 99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습한 효과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을 패턴을 할 때 내가 뭐 싫은 거는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나는 사실은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경험치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거는 M2M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을 좀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기존의 방법으로 릴레이션십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좀 더 한계적이다. 왜냐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함축이나 이런 의미들이 좀 많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비자 선호도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충분하게 어떤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라벨링 데이터만 가지고 구글이 메타가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 fx 함수만 가지고 엔진을 개발하지 x에 대한 얘기 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 아무리 FX 엔진을 블록체인이 됐든지 인공지능이 됐든지 모든 이 FX만 잘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갖다가 아무리 옥토로 만들어놔도 요 C가 사실은 껍질이 이게 엄만 들어가면 이게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X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소비자에 대한 부분, 우리 또 웹 3.0이 결국은 아까 개인화라고 얘기하셨는데 read, write, and own이거든요.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그것이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빈센트와 같이 오픈 SNS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면은
한국이 굉장히 좀 좋은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맨 처음에 제가 만나뵌 지 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제가 네네. 계속 여태까지 봐왔었던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인데 데이터의 신뢰성이 99.999%, 99%가 이게 사실은 전부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저는 우리 기술 독립군에 있다. 오토 XML 쪽으로서 저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까지 네. 하고요.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은 제가 뉴질랜드 단톡방에다 바로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지금 오셨네. 단체방에 그 못 본 동영상 단체방에 좀 하겠다고 그거는 좀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네. 일단은 다 몇십 년씩 해온 얘기를 여기에 40분 안에 설명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요 부분을 단톡방을 가지고서 우선은 김영인 대표, 김영인 박사님, 탁정화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오병훈 대표님 이렇게 우선 뉴질랜드방에 하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초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하여튼 오늘 좋은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하여튼 네네. 한 시간을 안 넘기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힘찬 박수 우리 심 대표께 보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아주 사업 잘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